트와이스의 라스베이거스 공연 날이 다가올 즈음 소셜미디어에 몇몇 트와이스의 안티들이 바짝 다가온 트와이스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은 텅텅 빌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들은 공연 당일 가득 채운 스테디움 인증샷들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빈 거라면 다른 아티스트들도 자신의 공연장에 비기를 원할 것이라거나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이미 뉴욕과 로스앤젤러스 스테디움 공연장의 매진에 이어 라스베이거스 스테디움에서도 이런 엄청난 군중을 끌어모으고 있는데도 어떤 안티들은 이것을 텅 비었다고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네라고요. 글로벌 스테디움 헤드라이너로 우뚝 선 트와이스의 2024년 3월 성황리에 끝난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비었다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남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툭 던지는 분들이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들의 마음에 분노를 끼얹었습니다. 언제적 트와이스, 신인 걸그룹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트와이스 인기도 이제 옛말이지. 이것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트와이스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들이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최신 앨범 트와이스 13번째 미니 앨범 We the Youth로 달성한 빌보드 200에서 첫 1위는 우리 원스 덕분이라는 트와이스의 감사말이 말해주듯 글로벌로 높아지는 인기를 자랑하며 미국 스테디움 전석 매진은 이제 트와이스의 식은죽 먹기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불과 얼마 전 3월 16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테디움에서 5번째 월드투어 일환으로 앙코르 공연을 열었습니다. 즉, 또 한 번 북미 대형 스테디움 무대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전 세계 26개 지역 45회 공연에 이르는 투어 규모 확장과 더불어 그룹 커리어의 세 번째 북미 스테디움 공연장 입성 기록을 새겼습니다. Stadium, stadium. This achievement underscores their expansive tour reaching 26 cities for 45 shows and marks their third North American stadium concert. 라스베이거스의 거대한 스테디움을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로 꽉꽉 채우는 것을 보더라면 트와이스는 미국 가수들조차도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해냈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그날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바로 빌보드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직후에 열린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걸그룹은 보이그룹에 비해 충성도 높은 팬들이 없어 걸그룹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트와이스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걸그룹들은 다소 보이그룹에 비해 앨범이나 음원에서 뒤처진 성적을 내보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그룹들은 한국 내의 행사 공연들인 기업 행사, 학교 축제, 지역 축제, 정부 주최 이벤트, 사설 조직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행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이 비교적 크다 보니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따라 부를 만한 대중적인 노래를 주로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K-팝은 진화했고 트와이스 같은 그룹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더 강조하고 팬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사랑스럽고 귀엽던 트와이스의 곡에 강렬한 음악, 화려한 퍼포먼스, 정교한 세계관 등이 입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와 같은 트와이스가 선보인 저돌적인 노랫말과 함께 그동안 사랑스럽고 발랄한 트둥이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도발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일사불란했지만 상큼했던 안무도 파워풀한 군무로 변신했죠. 이처럼 걸크러쉬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모습으로 전 세계 원스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Choreography, choreography. The once neat but lively choreography has transformed into powerful group dances, capturing the hearts of onesies worldwide as the ultimate girl crush icons. 이 변화는 단순히 음악적 스타일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K-팝 팬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여전히 남성 비율보다는 여성 비율이 좀 더 많은 편이라는 평가가 종종 있어 왔는데요. 그에 따라 걸그룹의 컨셉도 그에 맞춰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며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노래 좋네 하고 흘려듣는 정도의 일반적인 음악 팬들이 아닌 직접적으로 지갑을 열고 트와이스의 음반과 음원 그리고 트와이스의 굿즈를 소비하는 팬덤인 글로벌 원스들이 급격히 늘어갔습니다. 걸그룹에는 충성도 높은 팬이 없다라는 주장은 트와이스의 성공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의 현 위치는 트와이스같이 실력 있는 걸그룹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높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멤버 구성은 데뷔 이래 변화 없이 9명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많은 걸그룹들이 경험하는 3년차나 7년차의 징크스를 깨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데뷔 이래로 거진 데뷔 10년차 그 어려운 걸 해낸 트와이스의 2024년 3월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 현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무대는 9명의 멤버들 모두 함께하는 단체곡 퍼포먼스 그리고 각각의 멤버들의 솔로 퍼포먼스로 그 당시 콘서트 현장에 있는 원스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원스들에겐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원스까지는 아닌 분들에게도 트와이스에 대한 다수의 편견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트와이스 멤버들의 뷰티 꿀팁도 챙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현장은 거미줄 마냥 촘촘한 무대 구성과 2시간이 조금 넘는 긴 러닝 타임을 지루할 새 없이 꽉꽉 채워서 관객들에게 쓰나미급의 감동을 선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타임라인에 좌표가 찍혀있는 자신의 최애 멤버 부분만 보고 가셔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큰 공연장에서는 퍼포먼스 대충 하네. 혹시 제가 오늘 리허설 보러 온 건가요? 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기본 설정이 늘 열신 모드인 트와이스에게 무대 위에서 에너지 절약형 멤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긴 데뷔 연차에도 불구하고 트와이스 멤버 한 명 한 명은 한 곡 한 곡 혼을 갈아 넣어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들과 원스가 주연인 한 편의 영화를 완성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를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원스는 공연 내내 지치는 기색 없는 열띤 함성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공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을 트와이스의 콘서트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될까요? Glitz, glitz. Imagine the glitz of Las Vegas on a Twice concert stage. 화려한 공연장 위로 트와이스가 등장하자마자 관객들 모두의 시선과 함성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들이 입은 빨간 드레스는 마치 화려함의 정점을 찍는 듯 눈이 부시게 빛났죠. 세미 프리의 첫 음표가 흐르기 시작할 때 무대는 순식간에 21세기 버전의 디스코 무대로 변모합니다. 이 노래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옛 디스코의 화려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모두가 한껏 춤출 수밖에 없는 신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 Can't Stop Me가 이어지면서 트와이스는 우리를 또 한 번 시간을 거슬러 80년대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곡은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방금 꺼내놓은 듯한 신스웨이브 세계로 초대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스타일뿐 아니라 그 시절의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 디스코가 디스코 볼 아래서의 춤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면 신스웨이브는 80년대의 영화 한 장면 속으로 데려가는 듯한 느낌을 관객에게 주었다라고 할까요? 세미프리와 I Can't Stop Me로 이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와이스의 멤버들이 잠깐 무대 위에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관객을 향해 멘트를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서 친근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멘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편안하게 수다를 떠는 것처럼 트와이스 자신들이 원스들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타들이 아닌 편한 친구로 다가가게 됩니다. 정겨운 멘트 후에는 Go Hard, Moonlight Sunrise, Brave 같은 트와이스의 히트곡들로 현장은 다시 한번 열기로 가득 찹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관객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체 무대는 멤버들 각자의 솔로 퍼포먼스 무대로 이어집니다. 트와이스와 같이 팀 멤버들이 9명으로 많은 그룹은 3분 내외의 곡 내에서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맡은 부분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룹 곡에서 자신들의 최애 멤버가 담당하는 부분이 짧아 서운하게 생각하는 팬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멤버들의 솔로 퍼포먼스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펼치는 동안 팬들은 원스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트와이스는 팀 멤버들이 9명으로 많은 편이죠. 원스가 아직은 아닌 사람들이 원스로 각성하기 위해서 멤버들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솔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던 순서대로 멤버들을 간단히 알아보면서 동시에 라스베이거스 레디 투 콘서트에서 있었던 솔로 퍼포먼스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 무대는 다현의 콜비의 트라이 커버곡 무대가 있었죠. 다현은 채영과 함께 트와이스에서 래퍼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현의 깨끗하고 맑은 음색으로 인해 보컬로도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데뷔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귀여운 외모와 비율이 좋은 데다 예능감도 있어서 아이돌 스타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별명이 두부라는 것이 말해주듯 다현의 하얀 피부는 업계 사람들에게도 이슈인데 피부가 너무 하얀 나머지 반사광이 생겨서 카메라나 화면에 잘 안 잡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센 무대 위에 오를 땐 일부러 피부톤을 약간 어둡게 하는 피부 화장을 한다는 점도 독특한데요. 한때 다현의 이상형은 아버지처럼 듬직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잘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두부 말고도 독수리녀라는 별명도 가진 다현의 열정적인 독수리 안무 영상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 안무 영상을 보고 다현의 팬이 된 사람들이 많다죠. 네, 이것이 바로 스타가 될 끼라고 해야 할까요? 안무에서 뒤로 젖히는 부분에서 웬만한 균형 감각이 있는 어른들도 균형을 못 잡고 픽픽 쓰러질 때가 많다고 하는데 다현의 균형 감각은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본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청순 가련하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독 무대는 쯔위의 찰리푸스 Done For Me 커버곡이었습니다. 쯔위로 말할 것 같으면 팬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늘 이견 없이 꼽히는 트와이스의 비주얼 에이스로 꼽힙니다. 또 3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멤버 중 한 명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팬 미팅을 하거나 콘서트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울 정도로 눈이 너무 크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잘못 본 건가 싶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데뷔이라도 유명한데요. JYP 스카우터에게 쯔위의 댄스 학원 동영상이 발견되어 캐스팅까지 되었답니다. 놀라운 그 영상에서는 쯔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즉, 춤선과 비율만으로 캐스팅 스카우터가 쯔위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율과 춤선보다는 쯔위의 비주얼에 놀랐다는 말이 있죠. 쯔위는 상당한 노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뷔 전 걸그룹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16 방영 초기에는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 실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도 있었으나 회차가 거듭되면서 비주얼 멤버들에게는 박하다는 말이 있는 박진영이 쯔위를 언급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만민의 스타인 쯔위는 라스베이거스 스테디움이라는 숨막힐 듯 큰 무대에서 솔로 퍼포먼스 커버곡 무대를 프로페셔널하게 선보이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 퍼포먼스 공연은 쯔위 무대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시작된 사나의 두아리파의 뉴 룰스 커버곡입니다. 사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나가 귀여운 허당미를 장착한 생활 애교의 장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Delve. Briefly delving into Sana, she's known as the master of natural cuteness, with her adorable clumsiness. 어쨌든 귀여운 미나토자키 사나라는 해시태그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녹음실에서의 사나가 특정 발음이 안 될 때 발음아 나와라 하며 콩콩 뛰었다는 일화는 팬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만약 원스가 발음이 숨는 곳을 안다면 사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나는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일본의 노래방 대회를 보다가 우리 사나도 저런 데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나는 그때부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JYP의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K-POP 스타가 된다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중학생 때까지 엄마 역할을 하게 될지 몰랐다. 더 너를 더 내 옆에서 키울 줄 알았는데 막 연습생 때도 사실 보고 싶었고 많이 그때 얘기 못했다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해서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유창한 한국어를 장착했으나 할머니의 구수한 일본어 사투리가 남아있어서 그 갭에 치이는 팬들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나는 실패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죠. 뛰어난 비주얼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혹적인 눈빛 연기, 재치있고 밝은 성격과 매력적인 어투와 행동에 입덕한 여팬들이 많아서 사나가 직접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는 원수들은 꼭 여자더라 라고 언급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꿈꿀 때도 한국어로 꿈꾼다고 하는 사나에게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준 사나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든다는 한국인들도 많은데요. 사랑이라는 이음 발음이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코 뒤쪽이나 목 뒤쪽을 이렇게 멍 이렇게 크게 열면은 사랑 이렇게 하면 이음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여성 패션지 논노 2017년 12월호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체중을 잰다고 합니다. 사나의 데뷔 후 꾸준한 실천 습관입니다. 체중 확인을 통해 무리 없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죠.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남덕뿐만 아니라 여덕들마저 홀린 신비로운 사막 여우와 같은 비주얼을 완성시켰나 봅니다. 남자 원스들의 귀가 쫑긋한 내용은 바로 사나의 이상형은 남자다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냉정해 보이는데 웃으면 귀여운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커버곡 무대는 모모의 현란한 춤이 돋보였던 비욘세의 무브입니다. 모모로 말할 것 같으면 메인 댄서가 지녀야 할 파워, 절도, 유연성, 디테일한 동작 표현, 춤선, 표정, 연기력 등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살 때부터 춤을 춰온 만큼 타고난 재능에 춤에 남다른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와 성실성, 밝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모는 애플과의 에피소드로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모가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앞머리를 까고 Feel Special 활동할 당시에 모모 개인 티저가 떴을 때 트위터에서 진행 중이던 애플의 이벤트보다 더 화제가 되어서 애플의 화제성을 앞지른 모모가 대체 무엇이냐, 삼성의 작전이냐라고 물어본 재미있는 일화였죠. 5번째 솔로 퍼포먼스 무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스를 커버한 미나로 이어졌습니다. 슈퍼 금수저에다가 일본의 정석 미인이라고 말해지는 미나는 특유의 우아한 아우라를 가진 멤버죠. 그리고 노래할 때의 음색과 안정성, 그리고 일본인인들의 굉장히 정확한 한국어 발음 등으로 트와이스에서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춤도 굉장히 잘 추는 멤버에 속하는데요. 독특하고 귀여운 점은 번개 덕후라 자기 전에 에너지 넘치는 번개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잘때 번개 소리 들으면서 잘 때도 있어. 에너지 있고 좋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외국 원스들이 미나에게 지어준 별명이 또 바로 천사인데요. 원스들이 모모 다음 가는 순둥이를 고를 때 미나를 고르는 걸 보면 그 별명 천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나는 이타적인 성격 덕분에 화를 낼 대상에게 직접 화를 내기보다는 혼자서 그 화를 달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대신 혼자 방에 들어가 울기만 한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삭히던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2019년 예측 없이 발생하는 극도의 불안 증세로 활동을 쉬어야 했던 고난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멤버들과 원스들의 진심 어린 응원으로 다시 돌아와준 미나. 이제 미나는 무대 위에서는 그녀만의 고유한 고급진 매력과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춤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추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11년 발레 경력답게 춤선이 매우 예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미나를 향한 환호성이 가득 찼었던 이번 라스베이거스 솔로 퍼포먼스 무대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음 순서는 다시 단체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Feel Special에서 Cry For Me, Fancy를 거쳐 The Feels까지 트와이스의 히트곡들로 한껏 무대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다시 개인 무대의 시간. 6번째 솔로 무대는 채령이 서정적인 곡인 마이 기타를 부르며 무대를 장악합니다. 랩으로 JYP에 발을 들인 건 아니지만 그녀는 16 때부터 꾸준히 래퍼 포지션을 유지해왔죠. 래퍼라는 주요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보컬 파트를 맡은 수록곡에서 그녀의 노래 실력도 종종 빛을 발했습니다. 트와이스만의 신조어인 오몰또몰한 채령은 크고 동그란 눈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채령의 비주얼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본 매거진 논노에 따르면 그녀의 이너 케어 비법에 있다고 합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 가끔씩 디톡스 주스를 마시며 간식이나 기름진 건 피하는 편인 그녀의 식습관은 바로 빛나는 피부와 건강함의 비밀이었습니다. Radiant, radiant. Her diet rich in vegetables, occasional detox juices, and avoidance of snacks and oily foods are the secrets behind her radiant skin and health. 채령이 전하는 건강 뷰티 팁 모두 메모하셨죠? 채령 다음인 7번째 단독 무대는 지호였습니다. Killing Me Good을 부르는 지호의 모습 어떠셨나요? 트와이스의 메인 보컬 지호는 그룹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3세대 걸그룹 중에서도 뛰어난 보컬 능력을 가졌죠. 하지만 지호의 길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는 구름에 가려진 어두컴컴한 날들 역시 지호가 걸어왔던 길에 있었기 때문이죠. JYP에서의 10년 연습생 생활을 포함한 총 11년의 연습생 기간은 지호에게 마라톤 같은 인내의 시간이었고 데뷔의 꿈은
언제나 지효를 비켜봤습니다. 데뷔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스트레스는 그녀를 폭식으로 이끌었고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효는 16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데뷔를 향한 도전에 나섰고 결국은 데뷔의 꽃길을 걷게 됩니다. 지효는 박진영이 강조하는 진실, 성실, 겸손의 삼박자를 가장 잘 대변하는 멤버로 인정받으며 트와이스의 리더가 되는 등 그동안의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빛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효는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서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리더로서 팀 내에서 다른 멤버들이 더 잘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트와이스 초창기에는 트와이스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까지도 다른 멤버들을 위해서 지효는 늘상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에 기사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효의 뷰티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효는 쉴 새 없이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헬스클럽을 자주 찾고 플랭크와 매일 밤의 복근 운동으로 꾸준히 체력 관리와 몸매 유지를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그녀의 루틴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솔로 무대 정연의 Can't Stop the Feeling 커버는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트와이스의 보컬 라인을 지키는 성벽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트와이스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정연도 한때는 바람에 흔들렸었습니다. 2020년 과거, 목 디스크 수술,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인데요. 아파서 살짝 올라간 체중과 심리적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2021년 정연은 공황, 불안 장애라는 또 다른 역경에 맞닥뜨려졌고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사한 미소를 되찾았고 팬들은 정연의 그 모습에 기뻐했죠. 그리고 9번째 솔로 무대는 나연의 팝 무대였습니다. 나연은 깨끗하고 밝으며 매력적인 음색 덕분에 트와이스의 많은 노래에서 도입부를 맡아왔습니다. 원스들이 나연을 멘탈 강한 아이돌로 생각하는 것은 나연에 늘 재미있게 하려 노력한다라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재미있게 버티자는 나연의 모토는 실은 스케줄조차도 하나의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인한 정신은 그녀가 중학생 때부터 이미 드러났었는데요. 나연이 어린이 모델이 되기를 반대했었던 가족들 몰래 조용히 JYP 공채 7기 오디션에 참가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노력과 용기는 눈부신 성과로 이어져 나연은 트와이스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는 원스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트와이스의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9개의 무대 뒤로 새 앨범인 With You에서 영어로만 된 오리지널 영어 싱글인 I Got You가 이어집니다. 그간의 트와이스의 히트곡 멜로디들 퍼레이드도 이어지죠. Yes or Yes, What's Love와 같은 곡들 말입니다. 새삼 트와이스의 히트곡들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댄스 브레이크로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어서 하이라이트 원스파크로 한층 콘서트는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이 곡은 트와이스의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9명의 청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엘리베이터는 트와이스의 과거의 활동 역사와 앞으로의 여정을 뜻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숫자 2015, 1020, 트와이스의 데뷔 날짜에서 출발해 타임리스트로 끝을 맺으며 마치 우리의 청춘도 트와이스와 원스의 추억도 시간을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Transcend, transcend. The music video's elevator symbolizes Twice's past activities and future journey, starting from the debut date, October 20th, 2015, to Timeless, conveying the message that our youth, along with Twice and Once's memories, transcends time. 그리고 콘페티 시간, 종이 조각들이 무대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는 보통 콘서트의 마지막 또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연출입니다. 그와 동시에 카메라가 스테디움 전체를 넓게 훑는 촬영 기법인 스테디움 팬을 통해 관객의 열기와 콘서트의 규모를 강조하며 전체 분위기를 담아내며 한층 콘서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노래와 함께 콘서트 화면은 팬들의 댄스로 채우게 되는데요. 팬들은 하나같이 열성적으로 트와이스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 트와이스 못지않네요. 그 가수의 그 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스들의 댄스 타임 뒤로 다시 서정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When We Were Kids로 트와이스 멤버들의 잔잔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가사로 말이죠.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들은 Crazy Stupid Love를 부르면서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멤버들은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감사 인사를 통해 원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이 정도 연차에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것은 원스 덕분이라고요. 이 정도 연차에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었는데 이걸 이루게 해준 우리 원스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콘서트의 피날레에 다가서며 트와이스와 원스들은 특별한 순간을 또 공유하는데요. 저 공연장 멀리 빼곡히 자리를 채운 원스와 트와이스 멤버들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앵콜곡을 선정하는 게임 같은 룰렛 시간도 있어서 콘서트의 마지막을 더욱 즐겁게 만들죠. 룩앤미와 새 앨범의 러쉬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2시간 10분의 콘서트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Ready to Be 콘서트는 콘서트의 이름 그대로 트와이스 자신들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트와이스 각 멤버들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잘 드러내는 멋진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콘서트가 끝나도 트와이스와 원스의 파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챕터로 넘어갈 뿐이죠. 올해 7월에 일본에서 이어갈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Ready to Be에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와이스 월드 투어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트와이스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멋진 활약을 또 펼쳐나갈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세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들처럼 트와이스의 유튜브 채널로 직접 가보셔서 트와이스의 다양하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찾아보시는 것도 분명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